네, 오늘 1부 순서를 이어서 2부 취업 생생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노태윤 교장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졸업생입니다. 선배. 지금 현재 글로벌 탑넷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이석빈 사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우리 동문입니다. 토리전자 대표 김광수 대표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장선생님 축사 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학교 생기고 처음 있는 일 같은데 이렇게 취업 선포식도 하고 오늘 토크 콘서트를 하고 오늘 여기 계신 두 분의 게스트 분들 우리 졸업생들입니다. 여러분들 한참 위에 선배고 저 옆에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형으로 불러도 되는 최근에 졸업한 오늘 취업에 대한 좋은 정보하고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냥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먹고 사는 건 알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시기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 하고 시작하고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취업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두 분의 선배님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패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력을 제가 간단하게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탑넷의 이석빈 사원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주로 웹, 블록체인,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해가지고 개발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요. 2023년도에 대한고등학교 IT 네트워크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일합에서 학위를 달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석빈 사원은 지금 학점 은행제로 대학 간 거 아닙니다. 거의 한 2년 만에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부경대에 또 다시 또 편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백업 솔루션,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렇게 인프라, 자동화, 플랫폼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석빈 사원은 제 학교 다닐 때 클라우드 컴퓨팅 전공 심화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부산 기능경기대회 은메달도 따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이렇게 직업에 필요한, 직장에 필요한 리눅스 마스터, 그 다음에 정보기,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커말, 매경 테스트까지 이렇게 자격증을 다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토리전자 대표 김광수 대표인데요. 이분은 이제 개발 업무를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 소니 알아요? 소니전자 혹시? 소니전자 잘 모르실 분도 계시는데, 삼성전자만큼이나 가장 왕성할 때 대기업 일본 기업입니다. 거기 개발실에 근무하시다가 쭉 연구 개발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셨고, 지금은 이제 남자의 로망 뭐죠? 창업, 그죠? 그래서 기업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감사한 게 3학년 중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학생이 한 명 현장 실습을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그 기업체 경험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이전자 대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다음 주부터 현장 실습을 또 학교 그 후배들을 위해서 흔쾌히 이렇게 받아주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 우리 이제 토이전자 대표 김광수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반겨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토리전자 대표 김광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이해합니다. 기초가 흔들리거나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60층, 100층 이상 올라가면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토는 처음부터 바르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0분 동안에 이제 잠깐 언론 설명드리고 저 창업 스토리하고 아이템 그리고 취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간단하게 취업 전략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후보 콘서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91년도에 저 김진영 선생님하고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보다는 김준 스님이 우주 공부 잘했고 뛰어났죠. 기능 대회도 잘 가시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현장 실습 취업을 했습니다. 현장 실습 취업을 하고 1년 정도 다니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공부를 또 진행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또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평일 저녁에 창원대도 가고 경남대도 가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전공학점 인정을 받아서 1년 6개월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회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역시 조금 더 부족한 게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회사 다니면서 석사과정을 다녔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부경대로 지금 다녔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은 6년 만에 작년 2월 달에 박사학위 취득을 했습니다. 앞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93년 1월 달에 이제 소니전자에 입사를 했고요. 연구개발 부서에 입사를 했습니다. 한 17년 동안 소니에 근무를 했었고 도쿄 본사에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고야 옆에 이치노미야라고 있는 데가 이제 소니 창업자 고향입니다. 거기 TV 설계센터에 있어서 한 2년 정도. 그리고 아츠키라는 방송용 모니터에 또 한 1, 2년. 그래서 일본에 한 8, 9년 정도 좀 계속 장기 체류하면서 보사 근무를 좀 했었고요. 2009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고향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1차 밴드, 스마트 미터 회사의 연구개발 부서에 또 한 8, 9년.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 보면은 패널에 먼지가 하나 들어가면 패널에 필름이 한 4개 정도 들어가는데 먼지가 하나 들어가서 압착을 시키면은 그 패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먼지를 파티클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티클 관리가 되게 중요해서 그 파티클 관리하는 업체의 1차 밴드죠. 삼성 디스플레이. 거기 기술개발부 부장으로 또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산업적 현장 경력 30년 엔지니어 출신으로 있다가 창업심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창업심사나 멘토링이나 특강을 많이 다니다가 내가 기술 창업을 하지 않고 창업심사를 한다는 게 이게 모순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021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게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1등을 해서 사업 자금이 지금 상당히 많은 제일 큰 금액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은 부산대학교 안에 산학협동관, 효원 산학협동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현재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부산대, 구경대, 해양대 물론 이제 자랑스러운 이제 대한고등학교도 저 특강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강이나 아니면은 이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제 경험을 같이 나누려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하시려는 분들 있으면은 이제 사업화 창업할 때 창업진흥원의 창진원에서의 평가위원으로 하고 있고 R&D 과제 하시는 분 있으면은 중기부의 기정원이라고 있습니다. 티파라고 있는데 제가 평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창업하시면서 사업계획서 내시면은 제가 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기 전에 저한테 뒷담 주시면은 제가 팁을 드릴 수 있으면은 같이 팁을 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격증을 한 3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1년에 자격증 하나씩은 취득을 하자. 이게 제 개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매년 하나씩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자격증 외에도 좀 더 이제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도 있고 휴대폰 판매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현장 경험이 좀 많은 거고요. 저희 회사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국제 과제들을 좀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닐 때 한국전력하고의 국제 과제 기술연구소 책임자로서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 다 한 6, 70억 정도 되는 과제로 책임자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비어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학사학위는 전자공학사인데 석사는 일본학으로 받았습니다. 인문학으로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과제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 한전에서 내건 조건은 공학 석사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기 때문에 제가 과제 책임자가 못 되고 계속 일은 제가 전부 다 하고 실제는 과제 책임자를 내세우는 분은 이사님으로 내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공부는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과정 진행은 저희 숙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진행도 있었습니다. 저 창업 스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연구개발 경력 30년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93년도에 소니 입사를 해서 자격증과 같이 이제 능력평가도 있었는데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이제 고향을 왔었고 남전사라는 규모에 있는 회사입니다. 전기 계량기가 옛날에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식이었는데 마그네틱으로 그게 원격 검침이 되려면 전자식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전자식을 국산화시킨 회사가 남전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 남전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대한 경험, 노하우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정착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합류를 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안정화를 좀 시켜서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 한 4, 50억 하던 회사였는데 제가 퇴사할 때는 한 500억, 400억에서 500억 정도 적게는 이제 한 300억 정도 하는 회사로 됐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2017년도에 여러분 연구개발은 취미가 잔업이고 특기가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잔업과 특권으로 1년 365일 중에서 360일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죠. 이상이 생긴 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공황장애, 메니에르라고 지금 제 왼쪽 귀는 청력의 한 절반 정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좀 많이 들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가 결국은 이제 위암 판정을 받아서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자 가족 회의를 통해서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 좀 하고 싶다
해서 박사 학위를 국립국영대학교의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렇죠. 이렇게 하고 싶었죠. 이상은 그랬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모셔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박사 학위자면은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꿈이 주였죠. 박사 학위 졸업만 하면은, 학위만 따면은 남들은 이제 나를 대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가장인데 그때 저희 애가 중3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공부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가장으로서 내가 이게 맞나 그런 고민이 많았었고,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제약회사에 전문의약품을 도소매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래서 전문의약품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도 돈도 마음이 병도 다 잃었습니다. 하려면은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창업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여기서 경험한 거는 값비싼 수업료로 모든 책임은 대표가 다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분야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차선책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제가 쭉 찾았습니다. 현상 분석하고 원인이 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성과를 창출을 했습니다. 교육도 다니고요, 관련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예비 창업 배치를 통해서 각종 부채 과제들 인정을 좀 받기 시작을 했죠. 제 아이템은 바닥 조명이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바닥 조명 보셨죠? 이거 불법입니다. 그 이유가 길바닥은 공공재 시설이기 때문에 길바닥에 광고 홍보용으로 쓰려면은 5개 광고물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불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는 예외 조항으로 공공 및 캠페인용으로 쓰는 건 예외로 한다 해서 현재는 전부 다 공공 캠페인을 맞습니다. 소방, 담배 피지 마세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바닥 조명이 있었고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라고 제가 창업할 당시에 뉴스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 9년. 그때 대부분 다 질식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질식사로 돌아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피난 대피 안내 표시 보셨죠? 이 피난 대피 안내 표시가 왼쪽으로 사람이 달려가는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보이면은 요 위치가 피난 대피 안내 문입니다. 비상구 문이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요 왼쪽 마크가 있다고 처음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다 뛰어갔어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29분이 질식사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한 거는, 사용자는 광고 홍보에는 비용을 투자하는데 재난 안전에는 소방 쪽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성비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착안을 한 게, 평상시에는 광고 홍보용으로 쓰고 화재가 나면 전환을 감지해서 피난 대피 안내 모드로 자동 전환을 시키자 하는 제품으로 듀오라이트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런 제품은 백화점, 아파트, 병원, 영화관, 공공기관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런 데 팔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병원이 10만 개가 있고요, 카페가 10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해도 시장성은 분명히 있구나 라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산, 수도권, 전국을 통해서 이런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이 말에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되죠. 창업도 창업이지만 여러분 취업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취업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뭐고 잘하는 일은 뭐고 해야 하는 일은 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을 하시면서 내가 뭘 잘하고 뭐 어떤 걸 하고 싶어 하고 어떤 걸 해야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하고 싶은 일은 취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주말에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는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잘하는 일은 창업을 할 때 잘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창업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일을 창업으로 하고 취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쪽으로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돼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스페셜리스트, 제네럴리스트, T자형 인간을 기업에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스페셜리스트는 옛날에는 한 회사에 오래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네럴리스트라고 해서 한 분야에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최근 AI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테슬라형 인간, T자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의 다방면에서도 잘 알아야 될 거고 내 전문 분야에서는 아주 깊숙하게 알아야 되는 스페셜리스트 플러스 제네럴리스트를 가진 T자형 인간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을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자기소개서를 낼 때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내가 고생한 내용들이 쭉 성실성 있게, 전문성 있게 상대방에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전공에 대한 전문성 어필이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면접을 가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삼성전자, 삼성 SDI, SDS가 아닙니다. 삼성은 저 경기도 오산에 있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1차 밴드 삼성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과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삼양화면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삼양화면에 삼양이라는 회사, 광학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우리는 광학을 만드는 삼양이라는 회사인데 지원자는 삼양라면이라고 알고 지원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불닭볶음면 만드는데 아니에요. 면접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최소한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 어떤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전에 알고 그 회사에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자유토론은 토크 콘서트 때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전자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대리형 정주입니다. 고등학교를 2017년 2월에 졸업했고 졸업 직전인 2016년 11월에 안전에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저희 한전은 전기회사이다 보니까
저는 주로 전력 설비와 연계된 전력통신 설비 운영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기업 준비에서 NCS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NCS 시험은 단순한 암기식 문제가 아니라 직무와 연관된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된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세 번의 책을 계속 꾸준히 풀었었는데 많이 풀어본 것이 크게 도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통신 분야의 관련 자격증 취득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장 합격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입사한 이후에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부한 것들이 실제 업무에 유용하게 써질 때가 있어서 시간 날 때 틈틈이 자격증 공부도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공기업의 워라밸과 복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일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다양한 복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업무를 하며 업무 시간 외에는 자기 개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시에 퇴근하고 야간대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운동을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18시에 퇴근하고 야간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4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 같은 경우도 8년차가 된 지금은 1년에 18개가 들어와서 되게 넉넉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지원이나 건강검진, 휴가철에는 호텔도 지원해주고 복지제도도 되게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과 복지 부분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직장생활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고 오셔서 또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저도 대학고등학교 후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셔서 얼른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회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선생님 통하거나 바로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저도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그 다음에 자격증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메시지 전달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취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과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짧게 다시 한번 우리 패널 분들 두 분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 뭐든지 다 물어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같이 공유를 해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년 전에 대양고를 졸업을 해가지고 글로벌 톱넷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비슷한 나이로서 또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우리 이석빈 패널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취업 동기인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고 당시 고민했던 부분과 결정을 내린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학생들한테. 저도 3학년 때 진학을 하냐 취업을 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진학을 하기를 바랬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을 먼저 함으로써 먼저 실무 경험을 쌓고 실질적으로 경력도 쌓고 이제 돈도 벌면서 또 학위도 딸 수 있잖아요. 이제 학자훈련대라던가 주말에 대학교를 간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동나이 때 뭐 진학을 먼저 한다고 하면은 남자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오고 졸업을 하면은 26살 정도인데
취업을 먼저 하면은 이제 그 나이 때 이제 경력이 6년, 그러다가 학위까지 취득한다면 졸업증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취업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가 2년 되셨죠? 그죠? 2년 됐는데 그 고등학교 재학 시절로 돌아가신다면은 이것만은 다시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게 계실까요? 자격증을 좀 공부를 해서 땄으면 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미래를 다시 생각해가지고 내 목표를 생각해서 그 목표에 알맞는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준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점 은행제를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소개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이제 100%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쌓아서 학위를 얻는 시스템인데, 강의를 들어서 학점을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이 되는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을 따서 학점을 얻을 수도 있고, 학사 시험을 쳐서 학점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락사를 이렇게 따면은 다른 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도 가능하고요. 빨리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이 빠르면 1년 이내에도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후배들에게 지금 근무하면서 어떤 선취업 후진학 어떻게 보면 일학습행이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장점과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좀 약간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특성화고에서 졸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거의 100% 아니 90% 취업을 먼저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어중간한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면은 어차피 또 취준생도 해야 되고 또 취업도 준비하면서 자격증도 준비하고 회사도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취업을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취업을 한다고 해서 또 초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선취업을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경력도 쌓으면서 돈도 벌고 학위도 취득할 수 있고, 일단 저는 가장 많이 느낀 게 사회생활을 먼저 하고 느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좀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많고 좀 바뀌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이승빈 부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100% 공감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현장 실습으로 1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거는 내가 필요성을 느끼면은 간절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표 없이 아니 이렇게 그냥 학교로 지나갈 남들 가니까 같이 따라간다 이거보다는 일단 먼저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은 간절하게 되고요. 또 하나 더는 인문계를 거쳐서 대학에 가는 경쟁률보다는 저희 특성화고의 출신이라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경쟁률이 조금 낮게,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대학교가 계약 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대학하고 자매계를 맺어 있는 그런 계약 학과를 통해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경쟁률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현장을 먼저 경험을 한 150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그 학생들 즉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제 그 어떤 취업 채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성실성과 적극성,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 분야에서 뭔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게 그 고졸이든 대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졸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그 일을 좀 시킬 수 있다는, 전문성을 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증,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자격증이 좀 많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격증이든 수료증이든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을 시켜보면은 두 사람이 일을 들고 오는 게 이래요. 한 사람은 시킨 일만 가지고 지금 들고 와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표님이 시킨 거는 이런 일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A와 B 안이 있는데, 일단 A와 B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A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라면은 누구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능동성, 적극성, 이런 부분들은 성실성과 더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실습생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 회사에 개발 쪽으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을 저한테 안 시켜주셨어가지고 8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래서 찾다가 홈페이지가 조금 그렇구나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대표님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표님이 그때부터 제 능력을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개발 업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아까 들으면서 느낀 게, 저도 이제 능동적이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배웠던 그 전공 동아리 활동이 실제 직장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취업 직후, 일단 그거 말씀해 주시고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지금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한 90%, 80% 정도는 직접 회사에 와서 배우고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됐다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회사에서 따로 배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제가 책을 읽으면은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20대 때, 30대 때 읽었던 책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은 또렷하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지금은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와서 대입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경험을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옛날에 이거와 비슷한 상황을 이런 일을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좀 대입을 시켜보고, 그래서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빅데이터인데요. 본인만의 빅데이터는 본인이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20대 때, 30대 때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뒤에 가면 갈수록 새로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경험 케이스를 적용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게 요새 말하는 AI겠죠. 본인의 실패 경험이 많으면 더욱 좋고, 그래서 그런 많은 실패 경험을 본인의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더 여러 가지 많은 경험, 또 산업 현장에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석빈 사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시절을 1학년부터 다시 보낼 수 있다면 다시 글로벌 탑넷에 실험할 건가요?
네, 저는 다시 돌아와도 글로벌 탐넷에 이제 취업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약간 스타트업은 아니지만은 그런 분위기의 회사인데 되게 그 기회를 많이 주시고 기회가 많이 오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개발 쪽 관련해서 그런 게 원래 저희 회사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제 능력을 어필을 함으로써 이제 그 개발 쪽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되게 챙겨주시려고 하고 되게 기회가 많이 옵니다.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학생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국립대에 이제 특강 가서 보면은 한 45명 정도 듣는데 강의 시작하면은 3분의 1은 정해져요. 3분의 1이. 그리고 다른 3분의 1은 강의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은 노트북이나 펜. 그래서 또 다른 과목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남은 3분의 1인데 그 남은 3분의 1도 절반 정도는 멍하게 일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듣는 분들 보면은 강의 듣는 사람은 45명 중에서 한 6-7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6-7명이 내가 얘기를 할 때 내가 말고 다른 분들도 교수님들 얘기를 할 때 메모도 하고 질문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도 하는데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사람을 면접을 하고 채용을 할 때 저 나이 또래 분들이 다 채용하거든요. 면접관이나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팀장 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채용하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채용의 기준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45명 중에서 누구를 채용을 할 건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5명 중에서 어느 분류의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류에나 어디에나 사람들은 다 부류가 다 다르다고 나뉘어져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부류에 들어갈 건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말했듯이 저희 부모님도 진학을 하시길 바라셨고 이제 아직 부모 세대는 이제 먼저 진학을 하는 게 이제 기본 루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졸과 대학 졸업자는 뭐 연봉도 다르고 뭐 이런 인식도 다르다 맞는 말입니다만 이게 그냥 고졸과 그냥 졸업자와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그렇겠지만은 저희는 대신 취업을 먼저 함으로써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죠. 무경력자인데 졸업증 있는 사람과 경력이 5년 있는데 고졸인 사람 이러면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더 연봉이 높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선취업 후진하고도 그 하길 따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취업을 먼저 해도 진학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후회는 많이 옵니다. 취업을 먼저 함으로써 친구들 주변 친구들 대학 간 친구들 막 부럽고 MT 가고 술 먹고 연애하고 놀고 이런 거 되게 부럽고 아 나도 대학 갈 걸 하고 후회가 될 때가 많은데 이거는 트레이드오프라고 이제 목표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 목표 하나를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미래 설계적으로 봤을 때는 취업을 먼저 하는 게 확실히 좋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 시간도 시간이고 제가 또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못한 일이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한 것만큼 이익이다. 뭐든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 그 동문 졸업생 모시고
취업 생생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